온갖문제연구소 이어집니다. 자, 4부에서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군대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MC 장원은 전경 나왔죠? 네, 맞습니다. 전투경찰 출신입니다. 구성학번께서는? 저는 그 15사단 그 철원에서. 아, 철원? 네. 근무하다가. 예. 제 2기 상근예비역입니다. 그래서 상병 달고 신길일동 동대로 편입해서 52사단에서 제대했었습니다. 그 제가 아까 CM 나갈 때 군대 어디 나오셨냐고. 그럼 상근예비역 나오셨다고 하셔야지. 시간이 짧아가지고. 정치자한테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하재건 평론가님은 면제. 네, 면제입니다. 저는 53사단. 코끼리 부대. 코끼리 부대. 네. 최후방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최후방. 제주도 이외에 네. 해남 이외에 최후방이죠. 눈을 한 번도 안 쓸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눈이 오나요? 복무 기간 동안. 가끔 오죠, 가끔. 2년 2개월 있었는데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 영상 2도 뛰다. 그래요. 천국이었네요. 천국. 그래도 뭐 군대는 다 힘드니까. 그럼요. 네. 그 생활은 다 힘들어요. 아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주위에 산만 보이고 당연히 힘들겠지만 주위 아파트랑 이런 게 보이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겠죠. 바로 앞에 있는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데 못 나간다는 그럼요. 거, 안 보이고 못 나간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넘어가시죠. 저희가 군대 얘기를 꺼낸 이유는 채널 A 종편에서 18일 저녁 뉴스에 추 아들 휴가 만료일 직전 병장회의 연장 불가 결론 이런 리포트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비역 병장들이 네. 병장회의를 해서 부대 안에 어떤 결론을 낸다? 네. 간부가 아니고 사실은 이 사병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부대 내에서는 없거든요. 선택권이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장을 단 분대장 정도만 그렇죠.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자기네 상사 하사관이나 장교한테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뭐 오늘 뭐 MC 장원 이병이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뭐 하루 좀 훈련을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정도는 되는데 네. 병장들이 모여가지고 음. 그 휴가를 연장하는 거 안 된다는 결론이 냈고 그대로 나갔다? 결론을 내려서 이거는 그다음에 지역 대장이 지휘관에 보고를 해서 휴가를 반려한 케이스죠. 저는 뭐 26개월 군상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전경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경은 어때요? 네, 저는 뭐 그래도 이게 전경이라고 이제 이름이 다르지만 사실 내무 생활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육군으로 갔다가 또 차출이 돼서 전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사실 또 제 주변에 또 제 친구들은 다 육군을 전역을 했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병장회의라는 걸 좀 처음에 들었고 이게 뭐지? 너무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하나? 카투사에만 있는 제도인가 싶어서 제가 한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임 분대장 회의라고 하더라고요. 6명의 선임 분대장과 이제 부사관 정도 되는 분이 모여서 이제 부대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서 보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에 자신이 이제 각자 해야 될 일과 했던 일들을 보고하고 지시받는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결정권이 있는 회의는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결정권이 있을 수가 없죠. 엄연히 이 군대라는 곳의 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아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채널 A 이 보도를 했던 분들도 기자들이나 뭐 앵커나 혹은 구의 데스크나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나운서나 기자 그 뉴스를 직접 들어봤는데 아나운서나 기자분이 너무 심각하고 뭔가를 발견한 듯한 정말 심각한 내용으로 그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은 혹시 병장회의라는 게 본인 군생할 때 있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으로 주시면 되는데 자, 1971님께서 반갑습니다. 저도 15사단 38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 38년대. 이 분대장 전역을 91년 30개월 만기 전역자. 꽉 채워있네요. 예, 저희보다 한참 선배시죠. 예. 3839연대 해가지고 이제 물레방아를 해서 철책사단이었기 때문에 15사단이 철책에서 6개월씩 근무하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달덩이 부대 화이팅.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분대장 시절에 각 그 소대의 이제 분대장끼리 모여서 이제 뭐 회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제 그
그 소보루빵이 나와야 되는데 소보루빵이 안 나오고 이제 딸기빵이 나왔는데 우리 소대 막내 중에 한 명이 딸기빵을 못 받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적극 항의해야 된다. 왜 PX에서. 빵 분출이 왜 이게 숫자가 안 맞느냐. 이거 갖고 굉장히 격렬한 토론 정도. 군대 맞습니다. 군대에서는 남아도 문제지만 모자라도 문제지만 남아도 문제거든요. 예. 여러 가지. 그리고 저는 병장회의라고 했을 때 뭐 이 팩트가 그 카츠사에 같이 근무했던 병장이 검찰에 가서 우리 병장회의 6월 23일 날 그 병장회의에서 지금 서 씨죠? 네. 예, 추미애 아들의 그 휴가를 반려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병장회의 들었을 때 저는 국방부회의 뭐 합참의장회의 뭐 간부회의까지는 들어봤어도 이 네. 병장회의는 처음 들어봤고 네, 이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그 제보했던 그 사병이 검찰에 가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검찰발로 기사가 나온 건데 네, 맞습니다. 검찰들도 그 대부분 법무관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사병 생활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병장회의라고 하니까 정말 그런 게 있나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문자로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 네. 또 팟빵으로 이렇게 의견을 받고 있는데 아직 병장회의가 있다고 하는 의견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군대 인원 관리를 지휘관이 하는 건데 예. 그렇죠. 지휘관이 관리하고 병은 관리를 받는 것인데 병들이 모여서 누구를 휴가를 줄지 만지를 결정한다? 병들이 병을 스스로 관리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대만 아주 특수한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라디오에서 그 부대 관련된 간부사 예. 그분이 그런 일, 나오셔서. 우리 부대에도 그런 일 없었다고 네.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육군 규정에는 반드시 지역 대장인 지휘관에 의해서 휴가가 결정이 되는 네. 거지 병장 회의나 뭐 병장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 회의에서 자, 하지는 않는다.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네. 7181님. 결정권이 아니고 건의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네, 거고요. 건의할 수 있는. 3630님. 병장회의 합니다. 내후관 축구할 때 윙포드를 많이 합니다. 반드시 하죠 그때는. 5315님. 서초동에 있었던 정보사 출신입니다. 대장 위의 병장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오성장군. 오성장군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7267님. 부대당 간담회 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가지겠습니다. 예. 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네. 사병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네. 처음 들어봤던 얘기 때문에. 저는 그 축구 포지션 회의했다라는 그 부대도 굉장히 민주적인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포지션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이등병은 수비 보고 무조건 수비 아니고 골키퍼 예, 보고요. 그다음에 예. 상병은 뭐 미드필더 보고 네. 예, 병장은 당연히 포워드 보고 네. 최고참이 최전방 공격수로 가는 건 정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실력과 상관없이. 근데 그거를 회의를 했다는 건 그 부대가 굉장히 민주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때랑 다르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어쨌든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곡이 이제 기사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제 점점 이제 소멸돼 가는 것 같은데 대중의 피로감이 커진 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진 양상.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전략 전술을 조금 잘못 잡았지 않았냐. 대정부 질문 첫째 날 정도만 추미애 장관이 출석했을 때 그때만 공격하고 그다음부터 정책적으로 나갔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코로나 이슈도 있고 뭐 경제적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북한 일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거를 듣고 싶어 했는데 4일 내내 추미애 장관 얘기만 했거든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시작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끝났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런 대중의 피로감 커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일하는 국회가 좀 바뀌었으면 해보고요. 코로나19 얘기도 해보죠. 네. 주말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많이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명입니다. 누적 23,045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38일 만에 100명 밑으로 신규 발생을 보인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두 자릿수 발생이 된 것입니다. 국내 발생은 55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15명이었습니다. 예. 주말이어서 그 확진자 검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일 수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있죠. 어쨌든 많이 줄어드는 건 고무적인 것 엄청 같아요. 많이 점점 줄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2.5단계 2주 동안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역 당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이제 추석 때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좀 시골에 내려가지 말자 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네. 문제는 고향이 안 내려가고 네. 제주도로 네. 놀러 가는 속초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럼 강원도로.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코로나 핑계 대고 고향에 안 가고. 네. 이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재밌었던 게 어차피 조상은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대면, 뭐 이 말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불효자는 옵니다. 네. 그러니까 효자는 오지 않고 불효자는 옵니다. 네. 이런 문구들을 그런 거 없어 플래카드를 봐요. 많이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코로나19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먼저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렵거든요. 네, 쉽지 어렵고 않죠. 죄송스럽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하셨어요? 이번에 내려가기 어렵다고.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이 내려오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제사는 지낸다. 그리고 어느 그 집안에 내려가셔야 되겠네요. 12대 손인가 13대 손인가 하는 종손이 있는데 네. 그분이 무슨 편말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네. 요번에는 오지 말자. 요번에는 만나지 말자라고 해서 캠페인처럼 뭐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일부 젊은 분들 야 연휴니까 여행 가자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네. 나 하나하나가 방역의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일각에서 자꾸 뭐 정부 방역이 정치적인 탄압이다, 뭐 음모다, 수용소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영향받은 일부 분들이 계속해서 그 좀 의도적으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2.5단계 엄청난 희생을 지금 감수했는데 그 희생이 무의로 돌아갈까 그렇습니다. 봐 그게 네. 계속 지금 걱정이 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3단계, 2.5단계죠. 실시하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너무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고향의 어르신들도 손자들 당연히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럼요. 그런데 그거 우리 다 전 국민적으로 방역에 애쓰기 때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래 오지 마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 연휴다 놀러 가자라고 하면은 너무 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좀 참아주셔야죠. 예. 이왕 많이 참으셨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한 10일 정도만 더 참으시면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니까 예. 국민 여러분 또 방역당국의 지침에 좀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 대처법들이 나오는데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니까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 감면 방안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그 법적인 근거는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 1항과 민법의 제628조에 의해서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감액할 수 있는 청구 권한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네, 법적으로 해서 내가 청구를 한다 해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각 지방 자치단체 네. 뭐 아시겠지만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게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저기 전주나 이렇게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어떻게 거기에서도 각 지방 자치단체 다 있고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의 각 지부에서도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단독으로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그리고 서울시가 이미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그 건물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지금 어떠한 그 건물의 가치가 얼마고 공정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이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거고 서울시가 매년 150개의 주요 상권에 대해서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미 조사를 했던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로 인해서 지금 임대료에 대한 분쟁 조정을 각 지방자치제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준 업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요.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보통의 임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소상공인들은 네. 몇 달 동안 장사를 못 했는데 네. 임대인들은 어쨌든 장사를 하든 못 하든 계속 임대료를 임대료를 받았잖아요. 내야죠. 네. 그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렵지 않으니까 네, 네.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이게 법적으로 방금 김기태 변호사 얘기처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 1항이 있는데 대부분 모르셨을 모르시죠. 거예요. 예.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냥 예. 감액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뭐 임대인이 뭐 증액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어떻게 보면 좀 편파적으로 보면 임차인의 감액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네. 청구를 했어. 근데 임대인이 안 깎아줄 건데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송 가야죠. 그러니까 네. 소송 가면 네.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 그렇죠.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걸?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네.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같이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도 안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감정평가원 협회의 감정서도 무료로 받을 네.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받고 조정이 안 된 조정 뭐 강제 조정이 그러니까요.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 안 해 그러면 각하돼버리고 끝납니다. 예.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다 가지고 나서 소송을 해도 임차인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4월 이후 4월 달에 그 서울시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도자를 냈어요. 그래서 31건이 신청이 됐답니다. 물론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왜?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임대료가 버거우신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특히 서울 지역이나 뭐 경기 지역, 뭐 어느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31건 중에 6건이 조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 임대료 감면 조정에 대해서 기사를 봤는데 댓글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어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냐, 왜 정부가 나서 임대료를 줄여주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 부정적인 댓글만 있어서 아니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왜 이렇게 임대인 편을 많이 드는가. N포탈 보셨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댓글만 봤는데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 호주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 감면 조정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회주의 국가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시장주의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국민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네. 그 부분을 좀 많은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도 그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뭐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정부의 재정으로 조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게 났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혹시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분쟁 조정 신청을 해서 뭐 이것도 역시 임대인이 그러난 못 내리겠다 하면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가서는 분쟁 조정 신청해서 중지하는 것까지는 지자체가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못 하니까 그러면 정부가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뭡니까? 저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적으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해서 만약에 50%를 감액을 해주면 그다음에 그 50%에 대해서 뭐 세금으로 임대인한테 감면을 해준다든가 좋네요. 예 이렇게 하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세금으로서 아까 긴급 재난 지원금도 마찬가지 그 취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또 200만 원 사이에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제 받게 되면 그거를 또 임대료에 또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사인 간의 계약을 어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거 어떤 특정 업체나 뭐 특정 인에 한해서 해준다는 거는 좀 쉽지 않고 국민적인 합의가 꼭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라서 이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 생각이 임대인만 세금을 깎아주냐 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임대인도 국민이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죠. 저도 지금 제 사무실이 있는데 네.
한 번도 임대료를 깎아서 낸 적이 없네요. 다 냈네요. 요구는 해보셨어요? 임대 요구도 안 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네. 요걸 한번 해보세요. 사무실이 어디 있으시죠? YTN 건물이 있어요. YTN 건물은 YTN 겁니까? 그렇죠. 피디님 많이 도와주세요. PD는 힘이 없어요. PD는 월급쟁이고 PD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PD님이 정한다 그러면 그게 병장회의인 거예요. 오늘 좋아요. 자 오늘 PD 회의에서 결정하세요. 네, 그러니까. YTN 임대 네, 서진 PD하고 같이 네. YTN 임대 하고 있는 사람들 좀 깎아주라고 월세죠. CP님하고 같이. 저는 뭐 복잡한 법리적 논리는 잘 모르겠으나 생각을 해보면 그 집합금지 명령으로 그야말로 이제 영업이 아예 불가했던 뭐 PC방이나 노래방 업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 그런데 이 임대인 분들도 임대 사업자입니다. 똑같은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 특정 사업자들만 왜 이렇게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했으나 사실 이게 그냥 다 함께 좀 상생의 의미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맞습니다. 잘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